예, 경북 경산의 윤두현입니다. 먼저 법무부 장관에게 묻겠습니다. 예. 법치라는 게 통상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 법을 정상적인 나라라면은 법을 지키는 게 이익이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 손해가 있다. 이런 믿음이 있는 게 정상적인 사회다라고 우리 이야기할 수 있죠. 예, 맞는 말씀입니다. 예.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특히 이제 금융, 정권 범죄 이 수사 보면 이런 믿음이 안 생깁니다. 많은 국민들을 충격과 눈물 속에 빠뜨렸던 그 사모펀드 사태 기억하시죠? 예. 그거 보면 문제가 된 게 한 2019년쯤인가부터 이제 문제가 됐는데 아직도 제대로 사실관계가 안 밝혀지고 그러다 보니까 피해 구제도 안 되고 재판 중인 게 많이 있습니다. 그 사이에 피해자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. 이 화면 한번 보시죠. 그때 이제 문제가 된 회사가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이 회사인데 이 상계사에서 보면은 합계 1조 9,925 거의 2조 원에 가까운 아직 피해가 정리가 안 되고 이 손해 본 그래서 이 사람들이 TV나 신문에서 나와서 하소연도 하고 또 재판정에 가서 진짜 피 맺힌 절규를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. 그 라임 경우가 1조 3천억, 옵티머스가 5천억, 디스커버리가 1,767억인데요. 이런 그 다수의 국민을 상대로 한 그 천문학적인 피해액 이걸 이제 기록한 정권 범죄가 일어났고 거기도 뭐 어떤 사건 같은 경우 보면은 뭐 어디랑 연결돼 있다, 뭐가 돼 있다 말도 많았습니다. 이렇게 되면 우리 사회가 불신에 빠지는 그래서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구나, 이거 자기들끼리 뭐가 있구나 이런 오해도 사고 우리 나라 자체가 이 단결되지 않고 흩어지는 그런 부작용도 있습니다. 그 전에 정권 범죄에 대한 이 수사는 나름 그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수사 기구가 있었죠. 예, 그렇습니다. 그 기구가 뭐죠?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있었습니다. 그게 없어지면서 이 정권 이 관련 금융 관련 범죄가 제대로 통제가 안 된다 또는 아니면 없어서 그런 범죄가 없어서 그 기구가 없어졌었나요? 서민 다중이 피해자인 금융증권 범죄에 대해서 연성으로 대처하겠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시장에 준 조치라고 생각합니다. 그게 어느 장관 때죠? 지난 정부에서 2020년 정도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예, 제 기억이 맞으면 2020년 1월인가 추미애 장관 시절입니다. 정확합니다. 그런데 이게 왜 없앴는지 저희들 이해가 안 돼요. 저도 모르겠습니다. 이 정권범죄 합동 그 수사단 폐지가 이른바 말하는 이 나쁜 의도를 가진 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나쁜 의도를 가진 금융국 관련 그 종사자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줬을 수가 있나요? 안 그러면 통상적인데 뭐 그런 조직은 있다 없다가 그러는데 마침 그게 때마침 이 사모펀드 사태가 생긴 거다. 어느 쪽으로 이해하는 게 합리적입니까? 의원님 말씀 올리면 어차피 그런 화이트칼라 범죄를 모두 다 적발할 수는 없습니다. 다만 국가가 그런 서민 대중이 피해를 입는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할 거라는 메시지를 대중에게 주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특별한 이유 없이 그런 기구를 없애면 그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범죄에 가담할 용기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로 인한 폐해가 대단히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취임한 직후에 바로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부활시킨 겁니다. 뭐 부활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또 한번 물어보고요. 모든 범죄자를 다 적발해서 처벌할 수는 없을 겁니다. 그건 아마 신의 영역일 거예요.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?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
엄벌에 처해서 저희들이 이제 아주 어릴 때 기차를 몰래 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. 그러면 그 사람이 기차를 돈을 주지 않고 몰래 기차를 타다가 적발되면 그 기차비를 내면 돼요. 1회분. 그러면 잡히면 본전이고 안 잡히면 이익입니다. 이런 게 아니라 법을 어기면 지금은 한 50배를 냅니다. 그러면 엄벌에 처해가지고 범죄를 저질러서 나쁜 짓을 해서 이익이 없겠구나라는 믿음을 주는 그런 이 법치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. 그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한번 보겠습니다.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보면은요, 금융감독원의 최초 검사가 2019년 6월에 있었는데 경찰의 압수수색은 최초 그 금융감독원이 수사한 날로부터 그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지난해 21년 7월에 이루어집니다. 이 사태에 이제 가장 책임 있는 그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의 대표가 장하원 대표입니다. 그 우리 지난 정부의 이제 주요 지위에 계시던 분하고 그 인척 관계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소문이 막 이제 나돌고 하는데 그런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빨리 이 수사가 이루어지고 사실관계가 입증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. 그런데 2년 만에 이제 경찰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또 한 1년 지나가지고 한 10개월 지나서 이 장하원 대표 전 대표겠죠. 그분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해달라는 경찰의 요청이 있고 검찰에서 반려됐다 그러더라고요. 물론 뭐 청구하면 무조건 다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뭐 이렇게 된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. 그러나 사건이 일어나고 그것이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다음 1년의 과정이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 연속성이 있게 느껴져야 사람들, 일반 국민들이 볼 때, 특히 피해자들이 볼 때는 합리적이구나, 공정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3년 지나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?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의원님, 제가 구체적 사건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건 좀 어렵습니다만 다만 이런 서민 다중 피해를 본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서민 다중들이 호소할 곳이 없습니다. 이럴 때는 확실하게 책임자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. 예, 이 금융이나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아까 전 말씀한 다시 출발하게 되는데 아마 피해자들 중심으로 이게 되면은 뭔가 달라지겠구나라고 생각할 겁니다. 국민 기대에 맞춰서 뭐 없는 죄를 만들어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. 국민들이 심하게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느 정도 납득이 될 수 있도록 돼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도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지금 증권법제 합수단이 새로 만들어지는 거기 참여하는 검사나 수사관들도 책임감을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예, 특히 새롭게 이제 출발했는데 지금 또 언론 보도도 보면은 그 가상화폐 문제 이것이 1호 수사 대상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. 물론 법무부가 수사 당사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알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언론에 보도된 그 이야기는 사실 맞습니까? 그러니까 가상화폐 지금 문제되는 게 그 합동수사단의 첫 수사 대상이 될 거다라는 보도가 맞다고 보면 되나요? 의원님, 아까 말씀 올리는 것처럼 죄송합니다. 특정 사건을 전제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 일반론을 말씀드린다면 원래 수사는 예고하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. 제가 특별히 여기 이 사안에 대해서 특정 사안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릴 부분은 없다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예, 금융위원장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지난 국회에서 말씀하실 때 국내 28만 명이 700억 개의 이제 루나 가상화폐를 가지고 있다 그러더라고요. 이분 특히 가상화폐는 2030 젊은 세대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사람들 큰 손실이 입지 않도록 큰 손실을 입지 않도록 잘해달라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조직을 만들어 놓으면 잘 굴러갈 수도 있겠지만 이 잘 운용될 수 있도록
지켜보면서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질의 끝내겠습니다. 명심하겠습니다.